오늘의 이슈 프리즘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 신세계는 댓글 조작으로 구속된 일명 드루킹. 드루킹이 운영하는 카페 회원들만의 비밀 대화방에서 나눈 이야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용 언론을 표방하는 UBC는 가급적 단독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공개 시점을 미루고 기존 언론사 보도 여부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셨는데 일부 대화 내용이 이미 공개가 됐죠. 뉴스공장이나 한겨레 등에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자, 먼저 단독 보도를 자제하겠다는 의미부터 설명을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어용 언론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이나 청와대, 정부하고의 최대한 어떠한 거래 관계가, 그러니까 유착이라든지 이런 의심을 살 만한 걸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단독 보도 같은 경우도 과거 조중동이 그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밀착해가지고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사람 찍어낼 때 청와대하고 조선일보가 합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 권한유착,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단독 보도는 가급적 자제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드루킹의 그 비밀 대화방 녹취 캡처본을 제가 이미 며칠 전에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일부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서 이미 일부는 노출이 됐습니다. 노출이 돼서 제가 갖고 있는 캡처본 전체를 지금 오늘 공개를 해드리면서 드루킹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실체를 좀 제대로 알 수 있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하나하나 캡처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캡처본 먼저 보시죠. 자, 이게 처음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3월 정도에 작성된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시기를 보면 보시면, 저기 보면 음력 12월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연초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초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좌측 캡처면 보면, 우리가 1년 4개월간 문재인 정부를 도우면서 김경수 의원하고 관계를 맺은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김경수 의원한테 제가 대선 승리하기 전에 두어 번 부탁을 한 게 우리 회원분들을 일본 대사로 또 내가 일본 대사 이야기 딱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두형 변호사라는 분. 제가 사실 근무했던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에 있는, 거기가 지금 변호사가 한 5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지금 한 700명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김현장 다음으로 좀 큰 로펌인데요. 도두형 변호사는 제가 퇴사한 이후에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굉장히 법조계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드루킹하고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오사카 총영사로 그분을 추천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나왔죠. 그래서 대선 전에 두어 번 부탁을 한 게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이게 지금 뉘앙스를 보면 드루킹은 자기 회원들한테 자기가 김경수 의원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인 것처럼 친분이 많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 그 다음 지금 우측은 조금 흐린데요. 제일 위에 지금 언급된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은 내가 또 송인배, 김경수 깐다고 거품을 물뿐 계시겠네. 제발 저랑 생각이 다르면 친문이 될지 경공모 회원이 될지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제 김경수 의원이 그런 부탁을 거절을 하고 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까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 경공모 회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수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송인배 지금 청와대 있잖아요. 송인배, 김경수 이런 사람들 까는 거 거품을 물죠 당연히. 그러면 나가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는 거고요. 친문이냐 경공모 회원이냐. 그래서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금 드루킹이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일종의 약간 피라미드 업체 같은 아니면 혹은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성심을 끊임없이 확인을 시키고 그리고 그 충성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외적으로 어떤
정치권의 실력자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거래 관계가 가능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 회원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그 밑에 보시면 윤태영이나 삼철이 왜 윤태영이나 삼철이 밀려났나 생각해보면 제수이트의 본색을 드러내기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태영, 삼철은 제수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밀려났다. 아니, 저 제수이트도, 저게 뭐예요, 도대체? 아, 전 진짜. 저게 카톨릭. 그니까요, 뭔가. 그 종교 집단입니다. 과거 그 중세 봉건 시대 때. 교조주의 교파 그런 건가요? 네. 그쪽은 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저 옛날에 이렇게 판타지 소설이나요. 그 다음에 이런 게임 이런 데서 본 것 같은 그런 게 지금 여기 이렇게 공개가 돼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루킹은 그 2004년 제가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서프라이즈라는 사이트에 편집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박평님도 그때 이제 필명 갖고 쓰셨고 저도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뽀띠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약간 이 프리메이슨 유의 어떤 그런 공상 소설 음모론에 기반한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대한 음모론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자, 보면 예수의 선서를 한 자들, 맹약을 한 자들, 범죄를 같이 꾸민 자들. 그리고 여기에 나오죠. 이번에 안희정 건도 포함해서요. 예, 안희정 건. 자, 안희정 건은 바로 미투 사건 터진 거 있죠. 이 시점에 이 드루킹이 안희정을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희정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안희정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안희정을 적극적으로 밀면서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까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추미애, 최재성을 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치 신세계도 드루킹 일파의 공격 타깃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제수이트 놈들이 삼성과 손잡았다는 건 이제 드러났다고 봐야죠. 이게 뭐냐면은 JTBC가 삼성 계열이니까 삼성의 음모에 의해서 안희정이 지금 날아간 거다. 그리고 거기에 문재인 정권도 같이 삼성하고 손을 잡고 안희정을 날려버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이어가죠. 과거 참여정부 때도 삼성이 만든 문건이 바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채택되곤 했다. 이게 대한민국 수구 좌파가 끊임없이 우려먹는 그렇죠. 정말 사골국물처럼 우려먹는 논리인데요. 네. 이게 참여정부라는 이름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들었다. 한미 FTA 추진도 삼성경제연구소에 그렇죠.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동북아 균형자론 이것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이광재 등등 이런 친삼성적인 인물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면서 진보 세력들이 청와대에서 다 쫓겨나고 그 대표적인 게 정태인, 이정우 교수 아닙니까? 그러면서 삼성공화국이 되었다. 이런 논리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네. 고발뉴스 이상호가 삼성 엑스파일 터뜨릴 때도 그 맞아요. 같은 논리 선상에 서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삼성을 지키기 위해서 엑스파일 특검을 막았다. 이런 네. 논리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었습니다. 드루킹이 그 논리를 차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드루킹은 원래 이 논리에 찬동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원래는 찬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안희정 이후에 네. 그 안희정을 밀리는 과정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자신이 부정했던 논리를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사이비 목사, 약장수 그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눈 밝고 정말 똑똑한 어떤 회원들 있었으면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드루킹이 이 사람 이상한데? 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삼성과 한통속이다. 네. 그래서 원래부터 이재용을 구속할 마음도 없었고 눈치가 보여서 잠시 넣었다가 빼준 것뿐이죠. 자, 이렇게 자기를 계속 합리화하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너무 나간 다음을 다음은 손석희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캡처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JTBC 같은 경우는 JTBC에서 뭐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JTBC가 자기의 뭐 협조적인 관계 뭐 이런 얘기 막 지금 허세를 좀 부리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손석희를 깔 필요가 없다. 네. 전혀 없다. 그거는 김어준 유들이 자주 하는 실수. 사실 우리도 하는데 그러면. 그리고 김어준 지금 저기 굳이 김어준 유라고 표현한 거는 아마 정치 신세계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손석희 사장을 공개적으로 까는 거는 사실 정치 신세계 말고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네. 그죠? 그죠. 김어준 총수는 손석희 손석희를 거의 안 깝니다. 네. 한 번도 그런 적 안 까요. 네. 근데 드루킹은 굳이 김어준 유라고 해놓은 게 팟캐스트 류 뭐 이런 정치 신세계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자 그래서 제수이트 네. 얘기를 다시 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확인된 극소수의 제수이트들로 문재인, 김경수, 윤건영 이렇게 딱 꼽습니다. 야, 진짜.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의원, 윤건영 부속실장이죠. 이분들이 안희정을 날려버리는 거를 꾸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저 박근혜 정권의 영리는 최순실, 정윤회였다면 문재인 정권의 영리는 제수이트였던 거죠. 네. 근데 보세요. 그러니 아유. 그런 말을 밖에다가는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 사기치는 게 바깥에 새나가면 안 되는 거야. 내부에서만 자기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확보를 하고 충성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런 소리를 해놓고 이게 바깥에는 야 근데 밖에 나가서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왜?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사기가 들통나거든. 맞아요. 어? 맞아요. 사기가 들통나기 때문에 입단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대단한 비밀인 양. 예. 뭐 자, 말도 안 왜냐, 되는 소리를. 보세요. 우리가 그걸 떠들면 조직 전체가 위태로워지니 지금은 제가 의심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이 정도 사태가 났고 자기의 대단한 영향력을 지금 과시를 하고 있잖아요. 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날아간 거에 대해서 환타지 소설을 막 쓰고 그러니까요. 그나마 내가 이 정도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우리 있다. 조직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다.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안희정 날아갈 때 우리 조직도 날아갔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진짜. 아, 이거 뭐 웹소설 같은데요? 저 그대로 하면 웹소설인데. 진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문제가 된 네. 오사카 총영사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켜보면서 3월 중에 오사카 총영사 발표하는 거 보고 김경수가 거짓말 했으면 다음 카드 넘겨주세요. 그래서 네. 김경수가 분명히 외교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되어서 못 준다 이렇게 말했으니 한 입으로 두 마리야 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 모든 거짓말을 내가 다 참아왔지만 외교 경력 없는 친문 기자 나부랭이가 오사카 총영사로 발령받으면 그때는 도망갈 데가 없겠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언론들이 뭘 쓰고 있냐면 드루킹은 이미 기자가 오사카 총영사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 드루킹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오태규 전 한겨레 네. 한겨레 신문 논설 실장이죠. 그분이 지금 오사카 총영사로 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이미 그 전에는 쉽게 해서 찌라시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카톡으로 도는 거 거기에 이미 오태규 총영사 이야기가 돌아다녔었어요. 네. 근데 마치 지금 저거 가지고도 지금 허세 네. 떠는 겁니다. 아, 나만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가 지금 하나 맥락을 생략하고 왜곡하고 있는 지점이 네. 바로 그겁니다. 이미 다들 알 사람들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했던 이야기를 마치 드루킹이 드루킹이 그걸 어떻게 알아? 라는 식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김경수 의원이 그런 오사카 총영사 인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런 추측이 가능한 그런 기사를 쓰는 근거로 저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김경수가 경공모 회원 전체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걸 확인하는 순간 날려줘야죠.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예. 정말 교주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지사 날린 것도 그렇고요. 우리 쪼르라고 날렸을 텐데
그딴 건 소용없다니까 그러네. 자, 이게 뭐냐. 드루킹이 자기 회원들한테 네. 뻥을 쳐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청와대가 안희정을 차기로 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런 뻥을 이제 경공모 회원들한테 쳐놨다는 그렇죠. 거죠. 안희정을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전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네. 경공모 그러니까 드루킹의 어떤 작업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게 한때 제가 몇 달 전에 안희정이 차기 국무총리로 간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많이 들려왔었어요. 예. 그때 제가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해주셨었어요. 뉴스 신세계에서 예. 그런 소스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왜냐면은 저 안희정 진짜 싫어하는데 안희정이 국무총리 되면 와 진짜 내가 안희정을 실드 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네. 저로서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드루킹은 안희정을 차기 대통령으로 밀고 있었는데 청와대가 날려버렸다. 이게 뭐냐면 김경수 그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의원이 자기한테 날리는 경고다. 이게 과대망상 진짜 지가 뭐라고. 여담이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재기할 가능성이 한 1%쯤은 있었는데 네. 이게 또 완전 날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끝내버렸군요. 야 정말. 자 그래서 딱 하면은 이 정권하고는 대화는 안 통하고 단판만 있을 뿐입니다. 야 허세 쩔어. 진짜 무려 정권하고 단판을 벌인대. 이거 알면 무슨. 진짜 다음 캡처하면 보여주세요. 야 환타지 소설은 정말 계속됩니다. 네. 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청와대와 친문뿐입니다. 안지사 날리고 정봉주 복당 맞고 박영선 서울시장 만드는 거요. 그러니까 박영선 서울시장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 돌린다. 그러면서 박영선 이야기는 작년에도 제가 잠깐 했잖아요. 김경수 얘네들이 박영선 호감 있더라고. 저건 진짜. 자, 그리고 박영선을 미는 이유가 뭐냐? 박영선이 골수 천주교이기 때문이고, 예. 저건 진짜 너무 웃긴다. 눈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의 독재 정치에 가까운데도 문재인 지지층은 거의 광적인 홍위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죠. 맞아. 그래, 나 무조건 지지를 나 하고 있어, 이 새끼야. 정봉주는 뽀뽀하려고 했다고 날리는 겁니까? 자, 환타지 소설은 계속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와. 안지사를 묻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정봉주는 뽀뽀하려 했다고 날리는 겁니까? 정봉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정봉주 사면해놓고 노원 나가라고 시켰는데 말 안 듣고 서울시장 나가서 보냈다고. 인인은 하라는 대로 말 안 들으면 보내버립니다. 안지사도 천안갑 나가라고 하고 당대표 받으라고 할 때 안희정이 안 받아서 난리 보냈다. 자, 이 정도 되면 드루킹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뇌 속까지 다 꿰뚫고 있는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렇죠. 예. 와. 자, 그래서 지금 쭉 보면 그래서 천주교로 이제 갑니다. 이들은 신문 핵심이라는 이 조직은 너무 이상해요. 비밀도 많고. 그리고 이들은 모두 개종을 강요해요. 천주교로 개종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어요. 의원이나 보좌관이나 소위 핵심 멤버들은 전부 개종했고 저는 이들이 제수이트라고 이제 확신합니다. 자, 봐봐. 도덕성을 앞세워서 미투로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도 제수이트의 수법과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암살도요. 자, 우리 수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보고 있으니까. 자, 암살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암살이 뭐냐?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이질적인 놈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붙었었고 그 이질적인 놈들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의원 등등. 예. 그럼 지금 저 얘기가 예. 그 이질적인 놈들이 바로 제수이트란 겁니다. 그 제수이트가 누굽니까? 지금 드루킹이 말하는 제수이트가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의원, 윤건영 실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붙었었고 이것들은 아마 오랫동안 공들여서 키운 자들일 겁니다. 제가 이런 중요한 걸 놓치고 지금까지 까막눈으로 지내왔다니 정말 제 실수입니다. 자,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의원 이런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암살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제서야 알았다. 미친 새끼가. 미친 새끼죠. 미친 새끼. 예? 예? 미친 새끼예요. 완전 자, 보세요. 제가 왜 이걸 지금 자세하게 계속 설명을 드리냐면 앞으로 드루킹 진술이라고 하는 거, 드루킹이 하는 말이라는 것은 정말 100%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세세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언론의 기사를 읽으실 때 이걸 참조하시라고 이걸 세세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봅시다. 네. 자, 우리가 경제적인 힘을 몇 년 안에 손에 쥐게 되면 남아있는 친노, 윤태영이나 천호선이나, 예.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암살 이야기 좀 다시 이어지네요. 순서가 조금 네. 섞였는데, 그때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까지는 연결 짓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들에겐 엄청난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이제 알았죠. 문재인이 김경수를 영혼까지 알고 있는 측근이라고 표현한 건 서로 그만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완전 쓰레기네. 이게 그죠? 지금 저거군요. 그러니까 이 집단 자체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과 척을 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을 묶어둘 수 있는 논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논리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님 암살, 예. 노무현 대통령 암살 이야기까지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예? 완전 이건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이건 정신병원 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이 증세는 제가 이 인간을 2004년도에 딱 한 번 만났어요. 그 한 번 만났는데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고 제가 그때 이미 이 새끼 미친 새끼 딱 결론 내리고 다시는 상대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병 증세가 그동안 치유가 안 되고 정말 무슨 암적인 존재처럼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지금. 예? 자. 진짜 미친 새끼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왜 이렇게 외세에 휘둘리는지. 너 같은 새끼들한테 들린 거네. 개새끼 진짜. 그래서 4대 교회 세력이 물러나니 신천지 영생교 세력이 잡고 그런 것들이 물러나니 다시 바티칸이 잡고 제수이트. 예. 그래서 언제나 되어야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설지. 노무현 대통령도 속으셨으니 우리가 속은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을 때까지 했던 말들을 전부 뒤집기 위해서 자기도 그렇게 해서 속을 수밖에 없었다. 자기 합리화를 만들기 위한 논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준비를 잘 할 겁니다. 알고서도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저들이 천안함이나 세월호의 비밀을 정권 잡고 바로 알았을 텐데 왜 까지 않을까? 다 한통속이어서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정진석이 한 말 기억나세요? 문재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와, 진짜 이 정도 되면 진짜 여기는 이제 정신병자 플러스 이제 쓰레기죠. 예? 쓰레기 수준까지 온 겁니다. 아니, 그래놓고 또 저는 음모론자 아닙니다. 음모를 썼거든요. 음모론자 아니라고 납득은 계속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저는 음모론자 아닙니다. 그런 말 입 밖에도 못 내게 해왔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데 비밀을 그동안 지키고 왔다.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는 MB하고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네. 정말 충실한 씨발놈이네요. 예. 진짜. 그래서 이렇게까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 저들은 저토록 잔인하게 비열한 방법을 써서 정적을 죽일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당의 인사들을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는 아주 잔인하고 음모적인 조직이 바로 친문입니다. 족같은 새끼야, 진짜. 다음 또 넘겨주세요. 지금 더 있어요, 지금. 아직 한참 더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는 융통성이라고 봤는데 그게 속성이었다. 그리고 저들은 정치 조직이 아니라 종교 조직이었어요. 적어도 핵심부 10여 명이군요. 그래서 윤태영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청와대에서 쓸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 비밀이 새어 나가니까. 그래서 아주 젊은 놈들만 청와대에 둔 겁니다. 윤건영 같은. 조국 같은 사람들은 허수아비고 핵심은 소수의 그들입니다. 이 사람들 제수이트 맞아요. 그리고 로마가 조국입니다. 진짜. 아씨. 아씨. 바로 진짜. 아씨. 좀.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안희정의 복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것도 지금 순서가 뭐가 지금 뒤틀린 것 같은데 일단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안지사를 버리고 다 등 돌렸던 자들도 안지사가 강력한 원군을 얻어서 힘이 생기면 다시 슬금슬금 돌아오겠죠. 어찌 보면 운동권에 같이 고생했던 동지들이라는 게 우리네 회원들만 못합니다. 우리가 최강의 조직이라고 제가 큰소리치는 것은 안지사가 강의 중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신뢰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이죠.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요 화면하고 앞 화면하고 지금 바뀐 것 같은데요. 자, 드루킹이 신뢰를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들은 나를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조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건 조금 지금 제가 순서를 잘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는 별게 아니고 넘기십시오. 다음 걸로. 그래서 여기까지 다 대충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또 넘겨.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을질 당하는 끝까지는 원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다. 더 이상 을지를 당하지 않겠다. 자기가 무슨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듯이 저건 허세 정도가 아니죠. 그죠? 미쳤죠. 네. 예. 허세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감옥 갔다가 나온다고 하면 살아서 못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지지자들이 한 걸음 감옥 밖으로 한 걸음 나오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진짜 보호 감찰을 하든지 정신병원에 보내든지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이라는 인간이 하고 있는 말들을 어떻게 저거를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라는 게 적어도 드루킹이 했던 그 말이란 게 신빙성이 있어야 어느 정도 진실에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미친 인간이 하는 소리를 어떻게 신빙성을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언론 기사는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다. 저는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걸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캡처하면 또 보여주세요. 그래서 신뢰가 최강의 조직을 만드는 힘입니다. 무한한 신뢰가 그 조직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신뢰를 쌓았고 그래서 특별하고 강한 조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예? 나를 믿으래요. 그래서 안 지사의 관심사는 이놈이 뭔데 이런 걸 했을까? 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안 지사가 아마 쫓겨가기 강연했을 때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 뭔 이렇게 대단히를 하나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안희정이 자기를 만났을 때 드루킹이라는 인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그 미스테리가 풀릴 가능성이 없다. 설명이 되면 경공모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직은 그걸 설명을 할 수 없는 조직이다. 예. 정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정상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닐 거다. 맞아. 아니야. 이거는 정상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야. 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게 해야죠. 경공무원이라는 조직에 대한 존경심이 들도록 멋지게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존경심을 가지고 나를 신뢰하고 충성해라. 이 얘기예요. 예? 자, 여기까지가 일단 드루킹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거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음 캡처 화면을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노회찬 의원 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그 전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작년에 그 JTBC에서 이 드루킹 일파 그때까지만 해도 드루킹 일파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지만 네. 공개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매크로 작업하는 그런 문서가 엑셀 파일이 공개가 한번 됐죠. 그래서 JTBC에서 그거를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누구 작품인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뒤늦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거 드루킹 거구나. 왜? 거기에 우리 정치 신세계가 공격 타겟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좌표가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드루킹이란 걸 그때 알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JTBC에 의해서 그게 까발려지고 나서 그러면 이게 텔레그램 통해서 작업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걸 해결 방안을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캡처하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텔레그램이 지금 해외에 본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텔레그램 오너인 파벨 드로프한테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라. 그래서 우리 채팅방이 그 텔레그램 내부에 해킹되어서 JTBC에 제공되었다는 정보를 인지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권리를 침해한 거고 텔레그램 보안성을 뒤흔드는 대사건이니까 텔레그램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 내용을 그래서 영문으로 작성해서 보내줘라. 누구한테 이제 그 회원들한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기네 소개는 이렇게 해라. 2016년 9월부터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을 도왔던 그룹이라고. 그래서 영어 장문 능숙한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서 보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있고, 자, 이제 우측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올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올해 평양 올림픽이니 가상화폐니 해가지고 정말 우리 그 태극 문파님들이 손목을 갈아 넣었어요. 댓글 전쟁 하느라고. 그때 지지율도 실제로 좀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 댓글 전쟁과 관련해서 드루킹이 우리 태극 문파들을 비아냥거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링크 좌표 찍어놨잖아요. 힙이 엇갈리는 가상화폐와 코스닥 이런 기사가 있어요. 쉽게 해서 여기 가서 상위의 선풀들 전부 적기 눌러주세요. 이 선풀이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댓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댓글은 전부 접어버려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저 당시에 뭐 증권 주식이 올라가니까 이제 코인 거래를 막으면서 주식을 일부러 띄우는 거다. 우리 코인 거래자들을 희생양 삼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또 댓글 달리고 욕하고 이랬었거든요. 네. 정말 그때 우리 그 문파님들, 심지어 저도요. 우리 그 정치 신세계 게시판, 팟빵 게시판에 그 링크 이렇게 올라오면 눈에 딱 보이면 그냥 클릭하고 들어가서 정말 추천 보이는 대로 막 추천 누르고 악플 비추천 누르고 적기 누르고 펼치 누르고 저도 했어요. 짬짬이. 그 정도로 손목 갈아 넣어가지고 지지율을 지킨 겁니다. 자, 다음 캡처하면 또 보여주세요. 자,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문꿀들이 잡혀 찍은 기사인데도 화력도 비실. 여기 가서 악플의 추천, 선풀, 비추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싸운 거예요. 드루킹 일파들이 우리하고 싸운 겁니다. 그거 한 거고 우리를 지금 비웃는 거예요. 야, 저 문꿀들 저거 화력 별거 아니야. 무시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조직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흩어져 있는 개인들이 정말 링크 공유해가면서 여기 좀 도와주세요 하면 막 그거 본 사람만 쫓아가는 거니까. 자, 그 우측을 보면 온라인에서 문재인 지지
70대 30 여론을 반전시키는데 한 달 반, 2달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름 만에 30대 7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역전시켰다. 허세 또 부리는 거죠. 우리가 문재인 그러니까 소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70%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던 판을 자기들이 들어가서 거꾸로 3대 7로 역전시켜놨다. 예. 그래서 정말 많은 보세요. 집단하고 싸웠네요. 예. 우리네가 우리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네요. 예. 자, 다음 넘겨주세요. 아이고. 댓글 전쟁이고 이게 바로 이제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겁니다. 네. 이거는 좀 노회찬 의원이 창원 지역 보궐선거로 네. 당선돼서 들어왔는데 드루킹이 그 당시에 노회찬 의원의 운전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선고를 받은 전과자예요. 선거법 위반 전과자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회찬을 쉽게 해서 노회찬을 띄워주는 겁니다. 예, 노회찬을 띄워주는 게 왜 그렇게 친노 내부에서도 좋은 평가 못 받았는지 만나보기 전엔 짐작하기 어려웠지만요. 사람 보는 누구죠? 유옹. 예. 유옹이 누구냐면 유시민 작가를 이야기합니다. 유시민이 사람 보는 눈 없는 건 김영대 같은 사람이나 김해을에 출마시켰다가 다른 당으로 뽀로로 날아간 놈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지금 유시민 까는 거죠. 네. 예, 유시민 까는 건데 김해을 이게 제가 그때 정말 김해을에서 김해을 저 내려가 있었거든요. 집 사서 내려가서 그 취재 기사 쓰고 유시민 작가를 옆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게 2010년인가 11년인가 네. 예. 하여튼 그때 김태호가 그때 당선됐거든요. 네. 자, 하여튼 그때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밑에 사람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본인의 판단력이 말빨과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을 지금 까는 거죠. 계속. 예. 유시민 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력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노회찬을 계속 추켜 세워줍니다. 노회찬이야 뭐 온라인 이미지와 실체가 정반대인 쓰레기고? 예. 아니네. 뭔 소리지? 조금 다른데? 둘 다 까는 모양이에요? 예. 예, 넘겨보세요. 예, 여기까지는 노회찬을 까는 거네. 근데 왜, 잠깐, 제가 이걸 못 봤습니다. 미처. 예. 미처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바꾸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에 따라서 그렇죠. 그때는 뭐 칭찬도 했다가 갑자기 밀어주기도 했다가 또 바꾸기도 하고 예. 욕할 때는 또 욕하고. 자, 그래서 근데 그 노회찬 선거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네. 선거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의당 쪽 활동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당 뭐 파주 쪽에 그 남북 공동선언 9주년 선언 기념식 그 파주 쪽에서 열린 그 판문각인가요? 그 통일 전망대 있는 쪽 네. 열린 행사에 보면 유시민 작가도 등장을 하고 심상정 등등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네. 거기에 나란히 앉아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논리를 확대 재생산 그리고 언제든지 논리가 깨졌을 때는 그걸 합리화하기 위한 새로운 논리. 그러니까 그 새로운 논리는 판타지 공상소설로 네.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일단 다 보여드렸는데요. 추가로 뭐 또 더 이제 생기면 제가 지금 드루킹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또 취재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그 지방을 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취재해야 될 분이 지방에 계시는데 오늘 보여드린 캡처화면은요. 드루킹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 깐 거고요. 그래서 드루킹 진술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지금 이야기들, 그러니까 언론이 쓰고 있는 이야기들은 거의 다 드루킹 쪽 이야기 토대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빙성이 꽝이라는 거,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했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내용들을 통해서 드루킹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그 인물이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될지 아마 감이 잡히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프리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에 부실 시간입니다. 역시 드루킹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주실 건데 이번에는 아니군요. 그 드루킹 사건, 김경수 의원 전부 다 다뤄주시는 건가요? 네, 같은 거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제가 아까 정신이 좀 나가서. 네. 드루킹의 세례를 받더니 좀 정신이 혼미해진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정신이 나갔네요. 자. 예, 그렇습니다. 어제 드루킹 사건은 더 크게 확산할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인사 추천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다고 밝혀서 어제 광란이 하루 더 이어지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하고 이제 전망이 이제 달라서 어제는 이제 우리 고 국장님께서 언론 기사 이제 지면 기사 분석으로 말씀하셔 그런데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그랬어요. 이거는 이 사건은요. 절대 잠잠해질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할 때 잠잠해지는 것이지 지금 언론은 이미 지방선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잠잠해질 수가 없고 네. 계속 커질 겁니다. 계속 부풀려질 것이고 대통령 이름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계속 물고 늘어지겠지만 네네. 계속 뭐 헛소리하고 야당에서는 하겠지만 언론에서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네. 판단하는 것이죠. 일단 어저께 이제 하루 더 연장됐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뭔가 또 막 어제 청와대 뭐 얘기 나올 땐 막 엄청나게 또 큰일 난 것 같았는데 지면 물리적으로는 네. 어제랑 똑같습니다. 지면 배치나 네. 그래서 중앙일보가 광분하고 조선동아는 또 조금 작고 다른 신문 한 서너 개 이렇게 하고 방송도 비슷한 분포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조중동을 제외한 다른 언론들이 조금 논조가 사나워진 그런 것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한 거랑 이 두 개가 큰 뉴스가 동시에 터졌으니까 네. 대개 이제 어느 것을 톱으로 한 것 차이만 있지 대개 이 두 기사를 일면 톱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의 공격 방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방어해야 될 포인트가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드루킹의 작업이 청와대까지 다다랐다. 네. 라는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댓글 조작 의혹이 대선까지 확대되었을 것이다. 라는 의혹. 이 계속 이제 물고 들어갈 주제인 것이죠. 세 번째는 경찰이 김경수 의원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의 의미는 이 진상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나올 것을 계속 신뢰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청와대 부분. 네. 근데 이제 김경수 의원이 아까 본 어제 기자회견에서 확실하게 한 것은 청탁이 아니라 인사 추천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조중동도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대부분 청탁이라는 말보다는 추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댓글 공작이 대선 때도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중동의 희망사항인데요. 네. 이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조중동은 더욱 집요해지고 이에 지금 다른 언론들이 지금 조금 따라가고 있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의심사항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것은 경찰은 최초에 신고된 내용, 네. 17일, 18일 두 번의 이 매크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고 대선까지 한 것은 현재로서는 혐의가 없다. 네. 이제 사이드로 네.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정도로만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그 얘기를 하겠죠. 네. 그다음에 조중동이 외치는 경찰 봐주기 수사 프레임은 이 검찰로 이송한 수사 자료에 김경수 의원 얘기가 처음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네. 경찰 입장은 이렇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이름 한 번 나왔다고 왜 수사를 해야 되냐. 좀 더 들여다보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 때 뭐 조사를 해도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평의점도 없고 연관성도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은요. 예. 그래서 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봐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는 인사수석실에 전달됐다. 이 청탁이 추천이 그것보다도 백원은 민정비서관이 추천인물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톱을 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화면만 보면 예. 뭐가 진짜 크게 있어 보여요. 예. 그죠? 예. 만나서 뭐 모종에 뭔가 있었던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인사수석보다는 민정 라인을 좀 민정이에요. 까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런 의도가 담긴 제목이죠. 예. 왜 민정이 만났을까요? 예, 그러니까. 당연하잖아. 당연하죠. 의심서는 그러니까 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참고로 계속 그거 가지고 지벽에 물어들어지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한 얘기는 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무슨 협잡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나. 막 협박을 한다니까. 근데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불려온 거예요.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연유로 자기를 추천했고. 그러니까 네. 대상자는 네. 단지 자기는 그냥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알게 돼서 가끔 법률자 뭐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이런 사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왜 추천했는지 어떻게 추천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야. 백원우 비서관 입장에서 뭐 이상하긴 한데 좀 별거 없네. 라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는 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는 이 내용과 무관하게 그냥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백원우가 나갔다. 자, 백원우 나왔으면 지금 다음 수순은 조국 민정수석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까지 저 일면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예, 집요하게 지금 안철수도 미친놈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집요하게 대통령까지 지금 물고 늘어지려고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면톱 이제 어제처럼 일면 3, 4, 5, 6 통으로 또 깔았는데요. 그중에 오면통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댓, 그러니까 베스트 댓글이죠. 배댓이 대통령 지지율이다. 그래서 김상조 건들면 씹어줄 것. 이라는 기사에서 드루킹이 여론 공작에 참여했고, 매크로 말고도 그 이전부터 여론 공작에 참여했고, 작년에 대선이 온라인이 선거 승패를 좌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면서 계속 대선에 드루킹이 기여를 했다.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걸 이제 띄우고 싶은 것이죠. 다음 조선일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인사 추천 청와대가 전달했다는 기사를 일면 톱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다가 전달을 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평이하죠. 평이하지가 않아요. 네. 이 제목만 보면 드루킹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청와대가 거론됐으니까. 네? 왜냐면은 드루킹이 인사 추천을 했는데 이거를 청와대에 전달을 했으니까. 네. 지금 이 제목만 보면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심부름꾼 역할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걸 강조한 것이고 제가 평이하다고 한 이유는요. 다음 동아일보 일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면 보시면 동아일보는 김기식 사태를 일면 톱으로 올렸어요. 근데 그 서브 톱으로 보면 김경수 드루킹의 인사 청탁 청에 전달했다. 라고 되어 있죠. 조선일보하고 똑같은데 중앙하고 조선일보는 추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아일보는 청탁이라고 씁니다. 이거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다 다른 거죠. 네. 동아일보는 전달이에요. 사실 동아일보가 가장 객관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아니, 청탁 추천. 인사 청탁이네요. 인사 청탁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지금 청탁을 받았고 전달을 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김경수와 청와대가 나오니까 중하고 조선은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강조한 대로 추천이라는 말을 박아 넣는 거예요. 근데 동아는 쌩 까고 쌩 깐 게 아니라 아마 청탁이라고 쓰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저 단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커요. 무식하다니까요. 네, 무식한 거죠. 원래 동아가 조중동 이 셋 중에 가장 떨어지잖아요. 예, 막 튀어나오면 무식하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짚어드리는 이유는 추천과 청탁의 구분을 명확히 해서 방어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다음 한 기사만 더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사면에 무슨 돈으로 인터넷 카페 운영비 연 11억, 휴대폰 170대 라는 제목으로 드루킹의 어떤 큰 배우가 있는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슈 브리핑 시간에 이 피를 토하면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운영비 연 11억이 무슨 얘기냐 하면 드루킹이 안희정 지사에게 우리가 경공모 카페가 어떤 카페인지 소개하는 자료에 연 운영비가 11억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허세 부린 거죠. 허세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연 운영비가 11억인데 이 돈 어디서 된 거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실체가 없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저게 정말 11억을 들여서 운영을 했는지는 전혀 입증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드루킹의
그냥 망상이에요. 말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기가 지금 약간 다단계 조직처럼 돼 있어서 드루킹이 예전에는 주식 카페를 했단 말이에요. 아, 주식 카페. 그 주식 카페에서 주식 정보라든지 이런 걸 주는 일종의 사업을 한 건데 네. 그 사업에 그러니까 돈을 받고 회원 가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회원도 등급이 있었어요. 그거 다단계네요. 진짜? 다단계죠. 등급이 있었고 그 등급에 따라서 자기 글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그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 순으로 등급을 올려주고 회비도 올라가고. 뭐 완전 제주도 좋아. 쉽게 돈 벌어먹고 살았을 거야 아주. 그러니까요. 완전히 다단계 아니면 종교 집단. 네. 그것도 사이비 종교 집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11월 다음에 나오는 휴대폰 170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170대를 무슨 돈 갖고 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휴대폰 170대라는 것은 이 드루킹 조직의 어뷰징 매크로의 실력을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잠깐 얘기하면 어뷰징이라는 것은 IP가 중요하기 때문에 IP가 휴대폰을 껐다 키면 IP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초적인 어뷰징에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가령 댓글 공격에 들어갈 정도의 IP 변화는 IP가 서버 한 대당 256개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장착한 서버 수백 대를 갖추고 하는 게 기존의 이제 마케팅 업체의 규모인 것이죠. 이건 아주 초보 단계의 업자를 만나가지고 그걸 전에 듣고 실행한 겁니다. 저희가 그 정치신세계 긴급 녹음할 때 벌써 이 지점을 말씀을 드렸던 게 얘네들이 그 댓글 자극 가가지고 추천 비추천 때린 게 고작 해야 600개 수준이래요. 이거는 쉽게 해서 진짜 저 휴대폰을 사람들이 그 회원들이 나눠가지고 들고 그걸 껐다 켰다 하면서 IP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뭐 한 10개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뭐 휴대폰 몇 개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원시적인 방법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그 매크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매크로는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계정을 순식간에 쫙 생성해가지고 한 방에 쫙쫙쫙 그때 한번 나왔잖아요. 초당 한 개씩 뚝뚝뚝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초당 한 개가 아니라 초당 몇 개씩 올라가요. 뚝뚝뚝뚝뚝뚝 올라갑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10,000개, 20,000개, 30,000, 40,000, 50,000 이렇게 올라가요. 600개 수준이 무슨 매크로예요, 사실. 이게 지금 드루킹 일파한 거는 매크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다가 자기들이 엄청 매크로를 하는 것처럼 뻥치고 다녔고 실제로 매크로에 그 기계 구입한 거는 1월 중순 지나서 구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의 수공업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건은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앞으로 막 없는 말까지 지원해가면서 소소한 것까지 막 지원해가면서 할 것인데 현재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거에 참여정부 때만큼 개가 한 번 짖으면 온 동네가 따라지는 이런 현상은 아마 이번에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방어를 열심히 하면 충분히 방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언론의 부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